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시리즈로 이야기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음식 조절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콜레스테롤은 음식 조절로 어느 정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많이 조절은 안 되는 반면에 당뇨는 음식을 조절하면 당뇨의 수치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 음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당뇨에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먹고 있는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어야지 당뇨에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그 토픽을 말하자면 또 너무 길어져서 그 중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죽과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 기전을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다른 음식에서도 그것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탄수화물의 분해와 흡수 그리고 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쌀과 밥과 죽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물질입니다. 쌀을 물에다 찌면 밥이 되는 거고 그걸 더 오래 하면 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쌀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요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당뇨에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고 소화의 방면에서도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그 기전을 이해하시면 자신의 당뇨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같은 밥이니까 이 쌀로 만든 밥이나 그 밥을 물에 더 넣고 푹푹 끓인 죽이나 당뇨에 똑같지 않을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소화에 어떤 게 좋을까는 자신이 먹어보면 알기 때문에 벌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기전을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는데요. 우리가 밥뿐만 아니라 감자든 빵이든 음식들을 먹으면 이제 흡수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특히 탄수화물에서는 탄수화물을 입으로 해서 먹을 때 이빨로 씹어서 기계적으로 분해를 하는 그런 스텝을 거치고요. 그리고 우리 침 속에 아밀라제가 있는데 이 아밀라제가 복합 탄수화물을 작은 말토스나 덱스트린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하진 못하고 약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도 분해를 하고 화학적으로도 분해를 시작을 하는 게 입에서부터 씹는 과정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켰을 때 위로 가서 침에 있는 아밀레이제는 위에서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아밀레이즈가 비활성화돼서 결과적으로 위에서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소화가 되는 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소화 분해는 어디서 많이 되냐면 소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위를 지나서 췌장에서 나온 아밀레이즈로 인해서 이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가 되는데요. 단당류로 분해가 되고 이 소장에 효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 있는 효소들이 더 작게 잘라서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분자로 자르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자르게 되면 말토스와 수크로스와 락토스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말토스는 말테이스라는 효소를 통해서 글루코스 2개로 분해가 되고 수크로스는 글루코스와 프룩토스로 나눠지고 락테이스를 통해서 락토스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몸에 흡수하다는 것은 몇 가지가 없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건데요.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포도당, 글루코스와 프룩토스 이런 걸 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말토스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소장
소장에서 분해가 돼서 한 것이 말토스와 락토스와 수크로스가 있는데, 이렇게 말토스의 구성서표를 보면 글루코스 포도당 2개가 연결된 것이 말토스고, 그리고 락토스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합쳐진 거를 락토스라고 하고, 수크로스는 글루코스와 프룩토스 과당이 합쳐진 것이 수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해를 여기를 해주고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를 잘라줘서 결과적으로 말토스는 글루코스 2개로 잘라준 다음에 흡수를 하고, 여기를 잘라서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락토스는 흡수가 되고, 수크로스는 갈락토스와 프룩토스로 이렇게 잘린 다음에 요만한 것들이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어려운 도표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고 하면, 이 도표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통 의대생과 생물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 모양을 다 외웠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로 들어온 것이 이렇게 말토스, 락토스, 수크로스로 바뀌고, 이제 이게 흡수되는 기전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탄수화물을 보자면 탄수화물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 이거를 다 장에서 흡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쪼개야 되잖아. 쪼개서 요만한 것만 흡수를 하게 된다면 그 요만한 것들이 지금 이런 글루코스, 갈락토스, 프룩토스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흡수가 우리 몸에 되려면 소장에서 단당류, 모노세크라이드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단당류가 돼서 글루코스나 프룩토스나 갈락토스로 돼야지만, 그렇게 작게 잘라져야지만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장의 미세한 구멍으로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면 흡수 자체가 안 돼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당뇨의 약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소화 방해약이 있는데요. 아칼보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아칼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밥을 많이 드시는 분,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에서는 아칼보스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칼보스가 이 췌장에서 알파 아밀라제와 소장에서 있는 글루코시데이스, 결과적으로 수크레이스, 말테이스, 아이소말테이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거를 잘라주는, 이 세 가지 여기를 잘라주는 그 효소들을 방해해서 탄수화물이 분해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약입니다. 탄수화물이 이렇게 단당류로 잘라지는 것을 막으니까 물질 자체가 커서 흡수를 못 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 아칼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분들한테 쓰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냐, 탄수화물이 쪼개져서 분해하는 걸 방지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면 설사가 일어나겠죠. 흡수가 안 돼서 더부룩한 소화불량이란 느낌, 이게 분해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되니까 그걸 끌고 대장으로 와서 대변으로 나오니까 설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복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을 호소를 해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불편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분해를 방지시켜서 이게 변으로 나가게 만들려면, 변으로 나가는 사이에 이게 분해가 안 됐으니까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니까 설사를 하는 거고 있고, 배도 더부룩하고 복통도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을 방지를 더 잘했다는 거죠. 더 잘하면 이런 부작용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더 세게 나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혈당이 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환자가 소화불량, 복통, 설사 뭐 이런 것들로 드시지를 못한다고 호소를 해서 약을 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괴로움은 당연히 못 먹겠지만, 약간의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도 이게 나쁜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소화불량이다, 약간의 설사면 그 약이 진짜 잘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돼서 흡수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오히려 그걸 무조건 제약회사들이 나쁜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쁜 거를 의사들이 주는구나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신이 불편하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작용을 잘 하고 있는 약을 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작용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요. 그래서 이 작용에서 다 블락을 해서 좋은 약일 수는 있는데 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작용도 많을 수밖에 없는 약이다 보니 많이 드시질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장에서 당 흡수를 할 때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해서 ATP를 써서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흡수가 되고 프룩토스는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해서 빨리 에너지 없이 흡수가 막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facilitated diffusion의 메커니즘을 가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과당을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과당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전을 이해를 하니까 아칼보스라는 약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약을 써서 우리가 당뇨를 치료를 하려고도 했고 그거를 떠나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 기전을 이해하면 죽과 밥이 어떤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결론은 죽이든 밥이든 탄수화물 용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용량이나 당으로 변하는 용량에는 전혀 용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차이는 뭐냐면 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더 분해를 해야 되고 죽은 우리가 쌀을 오래 끓일수록 이게 분해가 더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기계적으로 분해를 밥을 먹으면 해야 되는데 죽은 벌써 끓이면서 기계적인 것과 어느 정도 화학적으로 분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치아로 깨물어서 분해하는 것보다 더 잘게 부서졌기 때문에 쌀을 오래 끓일수록 분해가 많이 돼서 결과적으로 흡수가 빨리 되다 보니 흡수가 빨리 되는 건 결과적으로 GI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덜 익은 밥은 GI 수치가 낮고 잘 익은 쌀이지만 전분이 적은 베트남용 쌀이나 이런 것들은 GI 수가 좀 더 낮고 그리고 한국식으로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쌀들이 조금 더 GI 수치가 높고 그리고 그 쌀들을 더 푹푹 끓여가지고 죽으로 만들었을 때는 GI 수치는 더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GI 수치가 더더욱 올라갔다는 것은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거고 그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것은 당뇨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빨리 흡수가 되니까. 자, 그런데 죽을 왜 좋아하냐? 왜 좋아하겠어요?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에서 죽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입맛이 없거나 소화불량인 환자들이 죽을 먹으면 좋죠. 왜냐? 벌써 푹푹 끓이면서 우리가 쌀을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소화에는 편하다. 그렇지만 흡수도 빠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서는 죽이 좋죠.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이 죽을 먹게 되면 분해가 굉장히 많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리고 GI 수치가 높다 보니 포만감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쌀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밥으로 먹은 것보다 죽으로 먹은 게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배부름이 덜 하다라는 거죠. 배부름이 덜하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화를 못해서 먹지를 못하는 사람은 죽을 먹으면서 더부룩함 없이 많은 양을 더 먹을 수 있다 보니 소화기 문제가 있어서 밥을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때는 나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전을 이해를 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무작정 뭐는 좋다 뭐는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맞을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모든 음식에서 어떤 것을 봤을 때 내가 분해하는 것을 더 늦게 만들거나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을 쓴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당뇨에 좋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밥을 먹었을 때 다른 음식들, 많은 야채를 먹거나 아예 많은 고기를 먹고 밥을 적게 먹으면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많이 못 먹고 그리고 소화를 하더라도 야채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소화를 시키느라 그리고 그 소화액이 쌀을 소화시키는 거를 조금 더 지연을 해주다 보니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아서 당뇨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의 위장은 굉장히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장의 문제나 흡수장애의 질병이 없으신 분이라면 내가 입으로 먹은 것은 거의 다 흡수를 100% 한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채소를 많이 먹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해하거나 흡수를 지연시키면 혈당 스파이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변으로 나오기 전에 그런 당분을 다 흡수를 하게 돼서 결론은 끝에 가서는 그 많은 탄수화물을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혈당의 스파이크는 없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용량은 똑같이 다 흡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혈당의 스파이크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덜 나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없으면 허기짐과 더 먹고 싶은 욕망이 이 혈당이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올 때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뭘 먹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써 예전에는 내가 라면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라면을 아예 안 먹다 보니 한 6개월 1년이 지나가니까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면 자체를 1년을 안 먹어서 그런 것보다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혈당을 확 올렸다 확 내릴 때 이 확 올라갈 때의 만족감 확 내려올 때의 배고픔 다시 먹고 싶은 충동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없어지다 보니 예전처럼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충동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런 스파이크 없이 식생활을 하시면 예전처럼 스파이크가 많았을 때처럼 막 뭐를 먹지 않으면 막 허기 가지고 인생을 다 사는 것 같고 막 굉장히 먹지도 못해가지고 막 억울하고 그런 감정이 굉장히 수그러지게 되니까 단순히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것도 굉장히 여러모로 효율적인 당뇨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에서 밥과 죽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했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당뇨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거기에 기전을 말하지 않고 뭐 이게 좋다 뭐 이게 나쁘다 단순하게 말하다 보면 제가 진료할 때 어떤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 환자에 대한 맞는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이런 유튜브 강의에서 기전을 설명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자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이 좋다 하면 무조건 좋은 거고 나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저는 항상 이런 기전을 이해하고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조금 길지만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